지금 이걸 나보고 납득하란 거니? 우리 준서가 실은 내 손주가 아니고 얼굴 몇 번 본 적 없는 윗집 딸내미가 내 손녀딸이라고. 60세 이명자 할머니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고, 어쩐지 윗집 그 남자 얼굴이 낯이 익다 했더니 니네가 사람이니?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윗집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결국 이렇게 됐네요. 넌 뭐가 그렇게 당당해? 어차피 들킨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피해자예요. 대체 어디부터 잘못된 걸까? 9년 전 그날 상견례 날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단정하게 한복을 차려입고 상견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도훈과 며느리 지혜 그리고 사돈 부부는 상견례 자리에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자리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두 아이가 결혼을 서두르고 싶다고 해서 빨리 뵙고 인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죄송해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속도 위반을 하는 바람에 지금 석 달 됐어요. 어른들이 웃으며 얘기했습니다. 에이, 그 얘기는 다 끝났으니 괜찮아요. 어차피 둘 다 혼기도 찾고 어차피 결혼할 거였는데 손주 일찍 보고 좋지 뭐. 맞아요. 애들도 좋고 양가도 좋고 그러면 다 좋은 거 아니겠어요? 결혼식은 빠르게 진행됐고 몇 개월의 신혼생활 끝에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고, 우리 왕자님. 까꿍? 할머니예요, 할머니. 이명자 할머니는 천사 같은 손주의 모습을 보고 세상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외탁이 좀 심한가 봐요. 우리 지혜 어릴 때랑 꼭 닮았어요. 사돈 어른이 옆에서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듣고 보니 손주의 얼굴은 아들을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눈매도 입매도 단 하나도 말이죠. 그런가 봐요, 우리 손주. 며느리 닮았으니 아주 예쁘게 크겠는걸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손주는 무럭무럭 자라 9살이 되었습니다. 손주가 크면 클수록 아빠의 얼굴은 더더욱 하나도 보이지 않았지만 명자 할머니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명자 할머니는 그저 사랑스러운 손주 얼굴을 보며 행복할 뿐이었죠.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말이죠. 어느 날 명자 할머니는 간식을 한아름 들고 아들네 집을 찾았습니다. 귤이며 약과며 손주가 좋아하는 것들만 골라 바리바리 싸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아들 도훈과 며느리 지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손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유, 우리 손주는 어디 갔어? 명자 할머니가 반갑게 물었지만 며느리와 아들은 잠깐 눈을 마주치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지금 윗집에서 놀고 있어요. 민지라고. 윗집 딸내미. 준서가 4살 오빠인데 여동생이라도 생긴 것 마냥 민지를 어찌나 잘 챙기는지. 둘이 엄청 친해져서 요즘 맨날 같이 놀아요. 그래? 그럼 내가 데려올까? 아니에요, 어머니. 조금 있다가 내려올 거예요. 며느리는 태연하게 말하며 거실로 명자 할머니를 안내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으니 차라도 한 잔 들고 계세요. 그래, 고맙다, 며느라가. 명자 할머니는 테이블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거실 한쪽에 놓인 화려한 공주님 인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눈에 봐도 남자아이가 갖고 놀 만한 인형이 아니었습니다. 윗집에 민지란 딸내미가 두고 갔나? 명자 할머니는 별 생각 없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명자 할머니가 깜짝 놀라 문 쪽을 쳐다보자 낯선 남자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준서야, 맨발로 뛰어나가면 어떡하니? 신발 가져가야지. 명자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니, 당신 누구야? 그 순간 거실에 있던 며느리와 아들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 남자 또한 명자 할머니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더니 한참의 머뭇거림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아, 준서 할머님, 께서 집에 계셨나 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윗집에 사는 이석훈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석훈이라고 소개하는 윗집 남자의 애써 태연해야 하는 태도에 명자 할머니는 기가 찼습니다. 아니, 그래요, 윗집 남자씨. 근데 그쪽이 저희 집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윗집 남자는 애매하게 웃으며 머뭇거렸습니다. 아,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그게 아들이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인사해. 들으신 것처럼 이분은 우리 윗집에 사는 분인데 방금 말했던 민지라는 아이 아버지셔. 석훈 씨, 우리 준서 돌봐주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별 말씀을요. 우리 민지가 준서를 워낙 좋아해야 말이죠. 아주 오빠 하면서 어찌나 준서를 따르는지
아주 친남매가 따로 없다니까요. 아, 준서 할머님. 놀라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네, 이제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여쭙지만 대체 저희 집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고 계신 거냐고요? 에이 엄마, 준서랑 민지랑 너무 친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 서로 워낙 자주 오가고 가끔 택배도 서로 받아주고 애들도 봐주고 그러다 보니 말이야. 아니, 아무리 친하다지만 서로 집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게 말이 되니? 에이, 어머님. 어머님께선 이해 못하실 수도 있지만 요즘 다 이렇게 지내곤 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웃끼리 이렇게 친하고 얼마나 보기 좋아요? 오히려 좋은 거죠, 어머니. 윗집 남자 석훈도 서둘러 맞장구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준서 할머님. 저희가 너무 친하다 보니 결례를 범했네요. 혹시나 불편하셨다면 앞으로는 신경 쓰겠습니다. 그래요, 뭐. 젊은 사람들끼리 서로 그게 편하다면야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죠. 우리 준서 잘 돌봐주신 건 감사합니다. 좀 놀랐을 뿐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뭐 당사자들 일은 당사자들 알아서 하세요. 명자 할머니는 말은 일단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개운치 않은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기분이 이렇게나 찝찝한 이유는 뭘까요? 명자 할머니는 이 찝찝함의 정체를 속으로 한참 고민하다가 윗집 남자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어요. 혹시 그쪽 저랑 본 적이 있던가요? 얼굴이 너무 낯이 익은데 말이에요. 아, 아니요. 제가 좀 흔하게 생겨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는 준서 할머님 완전 처음 뵙습니다. 아닌데 분명 너무 익숙한 얼굴인데? 에이 엄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게 어머니가 착각하셨나 보다. 그나저나 어머니, 배고프시죠? 오늘 어디 근사한데 나가서 같이 식사라도 해요. 그래.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명자 할머니는 찝찝한 기분을 뒤로 한 채 자신이 예민한가 보다 여기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 윗집의 민지란 딸아이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할머니가 아들네에 올 때마다 거의 둘 중 하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손주가 윗집에 있거나 윗집 민지가 아들네에 있거나 그래, 진짜 많이 친하긴 한가 보다 하고 적응하기로 한 할머니지만 어느 날 할머니는 문득 크게 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어이구, 우리 강아지. 이 장난감 성. 우리 강아지가 지은 거니? 네, 할머니. 이거 레고라고 하는 건데요. 1,000만 원 넘는 장난감인데 윗집 아저씨가 사주셨어요. 뭐? 1,000만 원? 윗집 아저씨가? 그게 진짜니? 에이 엄마, 애가 말하는 걸 뭐 진지하게 듣고 그래. 그냥 20만 원 정도 하는 거야. 윗집 석훈 씨가 준서 귀엽다고 사주셨었어. 아니, 1,00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걸 윗집 아저씨가 왜 사주니? 에이 엄마, 친하니까 그러지, 친하니까. 맞아요, 할머니. 우리 민지네 아저씨 아줌마랑 진짜 친해요. 아, 그리고 민지네 집에는 엄청 비싼 2,000만 원짜리 인형 있는데요. 그건 아빠가 민지 사준 거예요. 그 좀 서로 과한 것 아니니? 단순히 이웃이 베푸는 호의치고는 과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아들은 민지를 유독 친딸처럼 아끼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들은 민지가 놀러 올 때마다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한 미소로 민지를 바라보며 머리를 쓰다듬어주곤 했습니다. 도훈아, 너는 윗집 딸내미가 그렇게 예쁘니? 그야 애가 귀엽잖아. 준서도 잘 따르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남의 애인데 네가 비싼 인형까지 챙겨줄 정도면 조금 과한 거 아니야? 며느리가 슬쩍 끼어들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요. 준서도 민지네 집에서 많이 신세지고 우리도 도와주고 그런 거죠 뭐. 그래, 요즘 애들 키우는 방식이야 다르겠지. 명자 할머니는 자신이 너무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요. 생각해보면 이웃네에서 먼저 손주에게 비싼 장난감을 사줬고 아들도 보답으로 비싼 인형을 사줄 수도 있죠. 이웃끼리 정이 많아서 또 나쁠 건 없지 않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분명 생각하기에 따라 전혀 문제 없을 것 같긴 했습니다. 그런데도 뭘까요? 이 찝찝함의 정체는 그 이유는 어느 날 우연히 밝혀지게 됩니다. 그날도 오랜만에 아들네 집에 온 명자 할머니는 거실에 앉아서 준서와 민지가 손을 꼭 잡고 소꿉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흐뭇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민지란 아이, 예쁘긴 예쁘더라고요. 단순히 외모가 예쁜 걸 떠나서 왠지 모르게 정감이 가고 계속해서 애정이 가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렇게 민지란 아이를 흐뭇하게 바라보던 할머니는 문득 흠칫 놀라고 맙니다.
민지가 도훈이 어릴 때랑 많이 닮았네? 단순한 우연일까요? 그날 저녁 명자 할머니는 옛날 사진첩을 뒤적였습니다. 어린 시절 도훈이의 사진과 민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눈매, 입매, 턱선까지. 단순한 착각이라기엔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인가 싶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지나치게 친밀한 윗집과의 관계와 이상하리만큼 애틋하게 민지를 바라보는 아들의 눈빛, 그리고 아들의 어릴 때를 꼭 닮은 민지의 얼굴, 그리고 보면 며느리는 자신을 꼭 닮은 준서 보고 한 번도 준서는 엄마를 쏙 닮았네 하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보통 엄마들은 자기 아이를 보며 나를 닮아서 예쁘다느니 뭐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하기 마련인데 이상하게 며느리는 준서의 외모에 대해 일절 언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명자 할머니가 우리 준서는 외탁인가 봐. 우리 도훈이랑 하나도 안 닮았네? 라고 하면 평소 싹싹하던 며느리의 성격이라면 어유, 맞아요, 어머니. 준서가 저 닮아서 저러다 나중에 여자여러 놀리는 거 아닌가 몰라요? 하고 받아쳤을 텐데 며느리는 그럴 때마다 오히려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뭔가 불편한 듯 화제를 딴 곳으로 돌리려고 하곤 했죠. 직감적으로 무언가 쎄함을 느낀 명자 할머니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 여전히 저 멀리선 준서와 민지가 나란히 앉아 사이좋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명자 할머니는 마침내 결심했죠. 그래,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 그날 오후 할머니는 부엌에서 정성스레 꿀물을 탔습니다. 그리곤 예쁜 유리컵 3잔에 담아 쟁반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얘들아, 나도 윗집하고 좀 친해져 보려고 꿀물 좀 타봤다. 아들 도훈과 며느리 지혜는 놀란 듯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곧 활짝 웃으며 반겼습니다. 엄마, 윗집에서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게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기뻐요. 이게 저렇게까지 화색이 돌만한 일이던가요? 역시나 수상합니다. 그래, 아무튼 이것 좀 갖다 드리고 오렴. 아들 내외는 기뻐하며 쟁반을 들고 나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윗집에선 다 먹은 컵과 쟁반을 다시 가져다 주었습니다. 준서 할머님, 너무 잘 마셨습니다. 어우, 아주 꿀물 타는 솜씨가 예술이신데요? 아, 준서야. 아저씨 왔어. 잘 지내고 있었어? 네, 아빠. 오셨어요? 아, 아빠라니 준서야. 아저씨라고 부르라니깐. 하하. 얘가 가끔 이래요, 준서 할머님. 뭐 그만큼 준서가 믿고 따르시나 봅니다. 참, 그거 쟁반 계속 들고 계시지 마시고 이리 주세요. 준서가 윗집 남자를 아빠라고 부른다고 단순 말실수라고 하기엔 명자 할머니는 이 또한 몹시 수상했지만 굳이 이것을 티내지는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엄마, 가시게요? 밤도 늦었는데 자고 가시지. 근데 엄마, 손에 그 검정 봉지는 뭐예요? 그냥 짐이야. 별거 아니다. 그럼 나는 내일 어디 일찍 갈 데가 있어서 이만 가보마. 그래요, 엄마. 다음에 봬요. 명자 할머니는 손에 쥔 검은 비닐봉지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확인할 시간이야. 할머니는 다음 날 윗집 사람들이 먹은 유리컵 3잔과 아들네의 머리카락들을 모두 유전자 검사 업체로 보냈습니다. 살면서 이런 걸 할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할머니였지만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결과지를 쥔 할머니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믿기지 않는 결과에 할머니는 그만 현기증이 나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손주 준서는 며느리 지혜와 윗집 남자 석훈의 친자였습니다. 그리고 윗집 딸내미 민지는 아들 도훈과 윗집 여자 미선의 친딸이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습니다. 준서를 그렇게 예뻐하던 윗집 남자 석훈, 민지를 유독 챙기던 아들 도훈, 그리고 서로 지나치게 가까운 듯했던 두 가족의 관계. 할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고. 할머니는 식탁 위에 놓인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몇 번이나 들여다보았지만 결과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예측했던 결과였지만 그럼에도 할머니의 충격은 엄청날 수밖에 없었지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 파렴치한 것들에게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무엇보다 죄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할머니는 머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중압감에 한참을 망연자실해 있다가 마침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요. 한 가지는 명확합니다.
절대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요.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이럴 시간이 없다. 이제는 행동할 때다 하고 말이죠. 할머니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선 아들과 며느리를 만나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 오장육부가 뒤틀리고 억장이 무너질 것만 같았지만 그래도 일단 사정은 들어봐야겠지요. 어머니,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앉아라. 할 얘기가 있으니까 말이다. 며느리는 할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얌전히 할머니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세상 공손한 자세로 앉아 할머니의 눈치를 살폈죠. 할머니는 말없이 봉투에서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들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이게 대체 뭐니? 설명 좀 해봐라. 도훈은 검사 결과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숨이 멎은 듯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죠? 네가 직접 읽어봐라. 결과지를 읽어내려가던 아들 며느리의 손이 급격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어떻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도훈아.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제발 내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 좀 해보란 말이다.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입술을 꼭 깨물었고 며느리 지혜는 안절부절 못하며 눈알만 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실대로 말해라.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엄마, 사실은 그렇게 그동안 감춰졌던 비밀이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도훈도 준서가 친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야, 축하한다, 도훈아. 애기가 진짜 너는 하나도 안 닮고 엄마만 똑 닮아서 예쁘네. 참 다행이다. 친구의 놀림 섞인 덕담을 처음 들었을 때만 해도 도훈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준서가 자라면 자랄수록 준서는 자신과 더욱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준서는 곱슬머리였습니다. 곱슬머리만으로 친자 여부를 의심할 수 있을까요? 도훈도 처음부터 이것만 가지고 수상함을 느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유전공학을 전공한 도훈은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자신은 물론 집안어른까지 전부 심한 직모유전자를 가진 자신의 핏줄에서는 곱슬머리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높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약간의 의아함을 품긴 했더랬죠. 에이, 아니겠지. 그래봐야 작은 의심에 그칠 뿐이었지만 준서가 자라면 자랄수록 준서의 얼굴은 도훈이 너무나 잘 아는 누군가의 얼굴을 쏙 빼다 닮아가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석후, 네? 그 얼굴은 바로 도훈의 오래된 중마고우이자 현재는 윗집에 살고 있는 남자 석훈의 얼굴이었습니다. 사실 윗집 남자 석훈은 도훈의 현아내인 지혜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셋은 대학생 때 처음 만나 친하게 붙어 다녔고 그러던 중 지혜와 석훈은 서로 눈이 맞아 오랜 기간 연애를 하다 석훈의 바람기로 인해 헤어졌고 도훈은 슬퍼하는 지혜를 위로해주다가 그만 눈이 맞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도훈과 지혜는 결혼을 하게 되었던 거지요. 도훈의 입장에선 지혜의 전 남자친구인 석훈이 당연히 달가울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준서가 자라면 자랄수록 석훈을 닮아가다니요. 우연히 여러 개 겹치면 필연이라 했지요. 그날 도훈은 친자 검사를 했고 그날 집안은 뒤집어졌습니다. 미안해 여보. 오빠와 결혼한다는 걸 듣게 된 석훈 오빠가 축하한다면서 술 한잔 샀는데 그날 분위기에 취해 그만. 용서해줘. 진짜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진짜 딱 한 번 실수했을 뿐이야.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던 도훈은 그날 바로 석훈을 찾아갔지만 석훈은 오히려 뻔뻔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하다며 제발 용서해달라고 하던 석훈도 계속해서 도훈으로부터 폭언을 듣자 나중엔 화가 났는지 뭘 그렇게까지 화를 내냐?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진짜 재수가 없으려니. 까놓고 말해서 내가 지혜랑 함께 보낸 밤이 너보다 훨씬 많은데 그때 동안 전부 괜찮았는데 하필 그게 그날 그렇게 되냐. 재수가 없었던 거지. 그 말이 도훈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네가 사람이냐?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무섭지도 않아? 그제서야 도훈의 눈빛이 갈 때까지 간 것을 알게 된 석훈은 도훈에게 황급히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하다 도훈아. 내가 말이 헛나왔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없다. 그러나 도훈은 그 사과를 받지 않고 그대로 뒤돌아 석훈을 떠나갔고 석훈은 찝찝했지만 이후 몇 년간 도훈이 찾아오지 않자 이 일을 서서히 잊어가게 되었죠. 3년 후 모두의 축하 속에서 석훈의 예쁜 딸 민지가 태어났을 때 둘도 없이 행복한 석훈에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어이구 아가가 참 예쁘다. 외탁이다 외탁이야. 엄마를 아주 쏙 빼다 닮았네.
도훈과 마찬가지로 이때만 해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던 석훈이었지만 민지가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자신이 아는 다른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도훈, 그것은 도훈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지는 도훈의 아이였던 것이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저는 석훈이의 아내 미선 씨를 유혹했어요. 그렇게 미선 씨와 밤을 함께 보내고 나자 통쾌하긴커녕 허무함만 가득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미선 씨를 끝까지 유혹해 둘을 이혼하게끔 만들 계획이었지만 전 그냥 이 밤을 마지막으로 복수를 중단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진짜예요. 진짜 그렇게 끝내려고 했는데 하필 그날 아이가 생기다니. 도훈은 괴롭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연히 저희 넷은 서로 죽이니 살리니 하며 물어뜯고 싸웠어요. 그렇게 서로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싸우고 또 싸웠는데 그런다고 바뀌는 건 없더라고요. 우리는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떡할 건지 그리고 정했어요. 이제 우리 넷은 한 배를 탄 겁니다. 합의한 대로 석훈이네는 우리 집 윗집으로 이사를 오도록 하고 서로 공동 육아를 하는 겁니다. 이 비밀은 평생 새어나갈 일 없이 우리끼리 쭉 묻어두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준서는 제가 키우고 민지는 윗집에서 키우되 서로의 집을 공유하고 서로의 양육 상황도 공유하기로 정했어요. 아이들에게는 죄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모두가 행복한 일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하나의 이상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다 들은 명자 할머니는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지금 이걸 나보고 납득하란 거니? 우리 준서가 실은 내 손주가 아니고 얼굴 몇 번 본 적 없는 윗집 딸내미가 내 손녀딸이고 며느린 줄 알았던 여자는 알고 보니 생판남이고 진짜 며느리는 윗집 그 여자고 아이고 어쩐지 윗집 그 남자 얼굴이 낯이 익다 했더니 준서를 닮은 거였어. 니네가 사람이니? 아이고. 명자 할머니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윗집 남자와 윗집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결국 이렇게 됐네요. 윗집 남자는 모든 걸 각오했다는 듯 담담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넌 뭐가 그렇게 당당해? 어차피 들킨 일이잖아요? 숨겨서 뭐합니까? 그리고 우리도 피해자예요. 할머니 아들이 내 와이프를 임신시켰다고. 이런 경우면 저도 좀 당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너무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혀버린 명자 할머니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도무지 뭐라고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됐고 지금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사실 이런 날이 올 걸 대비해 미리 합의해놓은 우리의 입장이 있어요. 그건 바로 모두가 각자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엄마, 제가 설명드릴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각자 아이는 각자의 생부 생모에게 돌아가는 거라고 보면 돼요. 이제 제 딸 민지가 엄마의 친손녀가 되는 거고 윗집 민지 엄마가 엄마의 진짜 며느리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준서는 석훈이랑 지혜가 키우는 거고요. 명자 할머니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늦었지만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민지의 엄마이자 어머니의 며느리 박미선이라고 합니다. 누가 네 어머니야? 어머님, 많이 속상하시죠? 그렇지만 저희는 그저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길 바랄 뿐이에요.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준서랑 민지도 각자 친엄마, 친아빠 밑에서 크는 게 좋지 않겠어요? 명자 할머니는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이 비정상적인 관계를 정상적인 가족이라고 믿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명자 할머니가 결정을 내려야 할 차례였습니다. 일단 다 내 앞에서 물러가라. 어머님. 엄마. 누가 네 엄마고 네 어머니야. 난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고 넌 애초에 내 며느리였던 적이 없다. 당장 썩 물러가지 못해? 명자 할머니의 생전 처음 보는 단호한 태도에 모두는 당황했고 그 자리는 그렇게 허둥지둥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날 명자 할머니는 오래된 나무 문틀에 기대어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몇 번이고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지만 여전히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의심과 불안이 이제 확신으로 바뀌었으니 명자 할머니가 할 일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니야. 명자 할머니는 핸드폰을 들고 하나씩 번호를 눌렀습니다. 첫 번째는 윗집 남자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지 아랫집 사는 이명자라고 합니다. 민지에 대해서 할 말이 좀 있어서요. 예, 누구시죠? 민지? 갑자기 민지는 왜 그러세요? 아니, 이 서류는 대체... 두 번째는 사돈댁, 그러니까 며느리인 줄 알았던 지혜의 친정댁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사돈, 우리 지혜가 그런 애가 아닙니다. 뭔가 오해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윗집 여자의 부모님들에게도 연락을 했고, 그렇게 명자 할머니와 사돈 부부, 윗집 남자의 부모님, 그리고 윗집 여자의 부모님까지 전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네요. 어떻게 우리 사위가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죠? 윗집 여자의 친정엄마가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우리 석훈이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쪽 딸내미가 바람난 게 문제겠죠. 뭐? 지금 말 다 했어? 사위, 아니 그쪽 아들이 먼저 딴 집 여자 임신시켰잖아. 그것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고. 그만하세요. 우리끼리 싸워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간 애지중지했던 손주 준서가 제 손주가 아니라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이런 때일수록 저희는 냉철하게 행동해야 해요. 방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흥분해서 죄송했습니다. 제가 딸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제 아들, 아니, 이제 그 자식은 아들도 아닙니다. 아무튼 그놈이 더 잘못했습니다.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 다 같은 피해자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 계획은요? 그렇게 이명자 할머니의 말에 모두는 귀를 기울였고, 이내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 방법이 그나마 최선인 것 같아요. 날이 밝았고 아이들만 빼놓고 당사자들과 모든 어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곳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진짜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요.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이런 인간 말종 같은 자식이 어떻게 내가 너 같은 자식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을까? 이제 어떡하려고 그래, 진짜. 이 못된 거사. 여기 있는 모두 지금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그리고 여기 있는 모두 각자 집안에서 호적도 파일 테니까 다시는 집에 발도 들이지 마. 아들 도훈도 억울하다는 듯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진짜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진짜로 어쩔 수 없었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지금 남이 집 딸내미 임신시켜놓고 감히 그런 말이 나와. 엄마라고 부르지 마라. 난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으니깐. 사부인, 이제 우리 가문에서 딸, 아니, 서지혜 씨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아빠 그게 무슨 말이야? 농담이지? 전 당신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서지혜 씨.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마. 알겠어? 오늘부터 넌 우리 자식이 아니다. 난장판인 그곳에서 들려오는 것은 각 집안 어른들의 호통 소리와 당사자들의 절규 소리뿐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도훈 씨, 미안합니다만 회사에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당신의 사생활 문제로 인해 회사의 이미지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내부적으로도 부담이 크니 자진 퇴사를 권고하겠습니다. 결국 도훈은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윗집 남자 석훈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개인적 문제로 회사를 욕보이게 만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석훈 또한 짐을 싸서 회사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며느리, 아니, 전 며느리? 아무튼 지혜도 다니던 직장에서 따가운 눈총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남편이랑 둘 다 불륜이었고 거기다가 애까지 서로 바꿔 낳았다고? 어우, 진짜 소름 돋아.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하지? 직장 동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지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도 직장을 떠났습니다. 예쁜 여자 같으니라고. 윗집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정도, 시댁도, 그리고 사회도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모든 것을 잃은 네 사람이 지금 유일하게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자식이었습니다. 뻔뻔하게도 네 사람은 각자 양육권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각 집안의 어른들과 자식네들과의 마지막 싸움이 지금 이곳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법원은 누구의 편을 들어줄까요? 이야기가 막바지로 가는데요. 여기까지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누른 뒤 이어서 들어주세요. 자, 그럼 법원의 판결문을 보시겠습니다. 본 법원은 피고인들이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민법 제837조 제5항에 의거해 두 아동의 양측 부모의 친권을
박탈합니다. 이에 따라 아이의 친권은 친조부모에게 넘어가도록 합니다. 다만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새로운 환경에 놓이는 것은 아이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 이에 법원은 법정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준서군과 민지양의 법적인 보호자는 그들의 친조부모로 하되 양육자는 그가 나이와 연을 맺어온 이명자 씨, 박정순 씨로 각각 지정합니다. 이는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과 기존 양육 환경을 고려한 결정이며 두 아이의 복지는 아동복지기관의 정기적 감독을 통해 최우선으로 보호될 것입니다. 요약하면 준서가 법적으로는 다른 집 핏줄이 되었지만 양육자는 여전히 이명자 할머니라는 소리입니다. 적어도 준서가 당장 명자 할머니 곁을 떠나는 일은 없겠네요. 그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자식도 잃고 직장에서도 해고된 네 사람의 삶은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 넷은 각자 가진 재산을 모두 잃고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 부부는 각자 서로를 원망하며 갈라졌습니다. 이후 남자들은 술에 찌든 생활을 하며 지냈고 여자들은 옮기는 직장마다 구설수에 휘말리며 얼마 안가 해고되었습니다. 그렇게 네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후회뿐이었죠. 명자 할머니는 이제 자신의 아들과 그들을 마음속에서 깨끗이 지워버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나랑 같이 쭉 사는 거야? 명자 할머니는 순간 걸음을 멈추고 준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은 맑고 순수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 아무것도 알 필요 없는 얼굴. 그럼 우리 준서 이제 이 할미랑 같이 살지.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걸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또 멈춰서서 할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근데 엄마랑 아빠는 왜 안 와? 명자 할머니는 순간 숨을 들이마신 뒤 준서의 머리를 조심스레 쓰다듬으며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바쁘셔가지고 조금 멀리 저기 미국으로 잠깐 가셨어. 와, 미국 부럽다. 그럼 언제 오시는데요? 해맑게 묻는 준서를 보는 명자 할머니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이 아이가 평생 진실을 모르는 채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했죠. 저 어린 것이 해맑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명자 할머니는 그저 준서를 꼭 안아주며 조용히 토닥여줄 뿐이었습니다. 우리 강아지 많이 걸었으니 이제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자. 할미가 맛있는 거 해줄게. 준서는 할머니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명자 할머니는 준서를 품에 안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할머니는 속으로 끝없이 되뇌일 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추나무 사형 걸렸네였습니다.